여기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영매라는 게 있어요. 영매. 영매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영매 체질은 뭐냐? 영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영매라는 거예요. 영매라고 해서 무당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거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어떻게 보면 예민하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예민한 거는 좀 다르고 음, 또 영들을 사람들이나 어떤 공간이나 그런 감정체들이나 감정들 또는 의지를 갖고 있는 영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체질이 있어요. 그런 체질은 영안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자, 일단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다 영매기는 해요. 이제 이미 모든 영혼이 다 영매예요. 영매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많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들은 한 3명, 4명 이렇게 영을 담는다. 뭐, 저희 조상 외에. 그런데 영매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 뭐 20명, 30명,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매 이렇게 체질이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을 담고 살았었고 여러 가지 뭐 현상도 경험을 하고 뭐 다양한 뭐 재미난 꿈도 꾸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악몽을 꾸고 다 꿈을 꾸니까 뭐 내가 꿈을 꿔서 악몽에서 영매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 누구나 하는데 좀 더 많이 꾸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하는 그런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이 지구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를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이런 영매 체질은 또 기본적으로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기본의 그런 순수한 마음의 바탕이 깔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탁한 공간이나 어디 가면 탁한 뭐 이렇게 영들이나 그 내면의 애들 감정들을 잘 흡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을 간다. 쇼핑몰을 가면 사람들의 많은 감정들과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소비 욕구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욕망들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뭐 잘 느껴지기도 하고 탁하게 일부가 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어디 초상집이나 그런 집에 가면 뭔가 가려고 하면 꺼림칙하고 가서 갔다 와도 별로 좋을 게 없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초상집 갔다가 뭐 며칠 동안 앓고 분들은 영매라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담을 수 있는 영매라고 하는데 이런 영매 중에서 이제 접신이 되는 영매가 있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담는 영매가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접신이라는 거는 이 정신으로 그 영이 실려가지고 영이 말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이 말하는 거는 접신영매. 그 영이 말하지 않지만 몸에 담겨가지고서 뭔가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영매. 저 같은 경우는 접신영매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영매예요. 그래서 영매에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여기 공부하는 중에서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보통 가족이 정말로 가족에 가지고 있는 끼가 있어요. 조상이 있어요. 조상. 그 무속인들이 말하는 대물림 받는다는 거 있죠. 그 대물림 받는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대물림 받는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당을 대물림 받지는 않아요. 그건 정화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영매라는 그 체질을 물림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에요. 특성. 그런 것이고 당연히 그걸 정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화를 못하면 뭐 조상이 어디 무당을 했다. 무당령도 있고 그 영들도 들어왔어. 그 정화를 못한다. 그 조상이 죽으면 또 죽지 않더라도 그 영이 후손한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왜냐? 체질이 있거든요. 그 특정한 체질이 있어요. 잘 느끼는 체질. 그러면 이 영들도 잘 느끼는 체질을 찾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영이 이렇게 말을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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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보지? 너 멍청하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멍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매의 자기 마음이나 이런 느낌을 영들 잘 느끼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영들도 말 그대로 반응을 하니까 좋잖아요. 자기 말에 반응하고 하니까. 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들도 영매 체질을, 그 영들을, 체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조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영매한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영매예요. 다 영매예요. 예를 들어서 깨달음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일종의, 깨달음에 대한 애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깨닫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 영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깨달음을 추구하게 계속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영매인가 그런 거 아니거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깨닫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도 어쨌든,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영매는 좀 더 많이, 더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매들은 자기 마음이나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현재 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깊이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무의식이 사실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매 체질은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약간 이렇게 수평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밑에 있거나. 이 깊이가 아닌 거야. 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같이 뭔가 이렇게 반응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아닌 거지. 현재 의식도 현재 의식처럼 같이 느끼니까. 그래도 영매 체질이지만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현재 의식으로 정신으로 살면 삶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냥 몸이 아프다. 몸이 찌뿌둥하다. 그냥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느껴요. 또는 그냥 남들보다 또 꿈도 좀 더 꾸거나, 그것도 마음을 안 보면 꿈도 잘 안 꿔요. 그냥 무의식에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보게 된다. 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무의식을 건드리게 돼요. 마음을 본다라는 거는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 얘들이 조용하게 요 안에서 뭐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나를 보네? 뭐가 보인다. 나를 들여다본다.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부작용 아닌 부작용. 그거는 근데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감정, 마음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자기 마음 보면서 뭐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가 더 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음, 영매 체질도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들여다보니까 그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감각이 잘 깨어나. 왜? 감각이 이미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영매 체질, 이렇게 잘 느끼는 예민한 영매 체질인데 자기 마음을 너무 안 보고 살았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울거나 슬프면서 눈물이 터지고, 뭐 울면 뭐 등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이거 우리가 허리 아프다 뭐 이런 거 느끼긴 하잖아요. 어. 근데 예민한데 너무 이거를 안 쓰고선 무의식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정신으로만 살아오다가 이 마음을 보게 되면서 예민함이 너무 한 번에 확 깨어나는 거예요. 음. 원래 이렇게 마음을 안 보던 일반 사람들, 낮은 영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울면서 보면, 우리 거울 명상 보면 있죠. 거울 명상에 보면 뭐 나가는 게 보이고 어떤 얼굴도 보이고, 오히려 거기는 뭐 그런 거를 좀 뭐 추구하는지 하여튼 되게 그런 거를 자주 얘기하던데, 뭐 그게 뭐 좋은 거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해서 뭐 보이고 느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 영매 체질은 감각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확 깨어나니까, 또는 짧은 시간에 깨어나니까 낯선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원래 영매 체질이든 일반 사람이든 몸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면서 영들도 들어오고 사람의 감정들도 받아주고 그런 거를 하고 살아왔는데, 전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못 느끼고 살았어. 그런데 내 마음을 보고 감각을 깨어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예민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보고 무의식을 보고 에너지 공부를 하다 보면 전에 모르던 감정도 마음도 알면서 놀래기도 하지만 뭔가 몸이 편해지고 나른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뭔가 몸에서 어디서 무기가 나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각이 깨어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없었던 능력이 새롭게 깨어나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가려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쥐들이나 동물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 미래에 놀라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둔하다 이거예요. 과연 인간이 그렇게 둔할까요? 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너무 발전하고 물질에 너무 찌들고 이런 부분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원래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잃은 거예요. 동물보다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하고 마음을 보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감각을 깨워내는 그걸 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를 없던 거를 다시 되살리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에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뭐가 들어오든 나오든 그냥 몰라. 그냥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기분이 우울하고 찝찝하네. 왜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누워있고 싶고. 그냥 이렇게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분으로만 느끼고. 단순히 그렇게만 느낀 거예요. 근데 감각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깨어나고 느끼다 보니까 어느 사람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게 느껴져. 그렇게 감각이 깨어나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에도 있었던 건데 몰랐던 거지 전에도 있었던 거를 지금 이제서야 느끼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들었다 나오는 거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 세상, 이 영혼의 세상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분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대화하면 서로 배우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만 특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그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단지 낯선 것뿐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 내 몸이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저 맨날 정하고 하잖아요. 맨날 영들 나오고 이게 일상이야 그냥. 그냥 어느덧 꿈에 나오나 보다. 꿈에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면 그냥 꿈꾸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덜 피곤해서 정신이 들면 자다가도 이렇게 전화를 해버려서 그냥 보내버리기도 하고 자다가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여기 상담자 리딩 해보거나 머리 리딩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전화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수행이나 이런 과정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깨어나고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연습을 당연히 시간은 필요해요.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고 대신 모르는 건 배우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다 어쨌든 마음으로 돼요. 마음의 바탕이 돼요. 마음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편해지는데 나는 늘 힘들어한다. 그럼 내 마음에 보통 뭐가 있느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힘든 사람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또는 외로우니까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떨어지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뭔가 마음들 관련된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얘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 저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다가 그게 감정 에너지가 쏙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왠지 내 얘기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이걸 본능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내 힘든 얘기를 감정을 막 다 얘기해. 하다 보면 감정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쏙 나오면서 대화하면서 정화도 되지만 동시에
동시에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중단전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옆구리에 들어올 수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 들어와서 옆구리를 막을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크라 막을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사람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다. 뭐 모든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다. 외로워서 모두 다 함께하고 싶다 하면 그 마음이 차크라를 열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가 여기서 그 마음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 마음이. 이게 바로 몸이 열려 있다, 차크라가 열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다들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이거를 정화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또는 지금은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1순위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다. 일단은 내가 안정된 다음에 도와주겠다. 확실하게 딱 마음을 먹어야 얘가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전에는 그냥 그래 하고도 도와줬지만 이 마음을 먹은 뒤로는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돼. 미안해. 힘들어. 다음에 시간 날 때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계속 내 무의식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단순히 열었다 닫았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재미없어. 그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드리고, 요번에 어제 리딩하면서 그 홍천 강의